안녕하세요. 프레미아 TNC 대만 사무실 강영준 팀장입니다. 우선 바쁘신 와중에 오늘 시간 내셔서 대만 투자 진출 가이드 법인 운영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만 법인을 설립하신 후 운영하시면서 필수로 이행하셔야 하는 대정부 보고사항과 대만 조세 제도에 대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설립의 예정이시거나 이미 설립을 완료하여 운영 중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웨비나 전에 별도 미팅 진행 문의 주신 분들이 계신데 웨비나 종료 후에 연락드릴 예정이며 사전 신청 주지 않으셨더라도 웨비나 후 1대1 미팅을 요하시면 화면 위 1대1 라이브 챗 클릭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보시는 목차와 같이 법인 운영편으로 9번 및 10번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며 대만에서 법인 설립을 완료하신 뒤 대만 내에서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필수적으로 이행하셔야 하는 대정부 보고사항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대만 조세제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대만 회사 운영 및 유지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만 회사 운영 및 유지를 위해서 정부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들인 대정부 연례 보고사항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이 대만 법인 설립을 하신 후에 반드시 이행하셔야 하는 대정부 연례 보고사항을 도표로 정리했습니다. 이 부분이 대만 법인을 설립하시는 시점부터 사업 철수를 결정하셔서 폐업 및 청산하시게 되는 시점까지 2개월마다 혹은 매년 신고하셔야 하는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도표에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대정부 보고사항은 크게 5가지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추정세금 납부, 원천세, 그리고 임원 정보 보고가 있습니다. 이 5가지만 잘 유의하시면 연간 하셔야 하는 주요 보고사항은 모두 이행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먼저 부가가치세를 보시면 대만의 일반적인 부가가치세율은 5%이며 부가가치세 신고는 2달에 한 번씩 매 홀수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를 하고 만약 15일이 주말인 경우에는 주말 다음 영업일까지 신고 및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도 진행하셔야 합니다. 납부세액은 2개월분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과 유보 매입세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한국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경우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 반해 대만은 환급되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차액은 유보되어 추후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클 경우 유보 매입세액으로부터 우선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만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온라인 신고로 보통 이루어지고 경우에 따라 경정신고나 특수한 경우에 수기로 신고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법인세 신고가 있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법인세 신고는 일반적인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12월 말에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년도 회계연도에 대한 신고를 매년 5월 1일부터 말일까지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인세율은 과세소득에 따라 상이하게 계산됩니다. 해당 회계연도 과세소득이 12만 대만 달러 이하라면 면제이고 12만 초과 20만 대만 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소득에서 12만 대만 달러를 뺀 금액의 절반을 법인세액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과세소득이 20만 대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부터는 단일세율로 20%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법인세에서 또 중요하게 보셔야 할 부분이 감사입니다. 대만 세법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법인세 신고 전에 감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연 매출 1억 대만 달러를 초과하거나 이전 회계연도의 결손금을 이월해서 공제받으시는 경우는 대만 세법에 따라 반드시 감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추정세금 납부입니다. 대만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법인세 중간 예납신고도 진행해야 하며 중간 예납신고는 매년 9월 말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전년도 소득세액의 절반인 50%를 납부하시지만 중간감사를 진행하시면서 6월까지 감사받은 소득세에 대해서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만에 처음 법인 설립을 하시는 초회연도 같은 경우에는 중간 연합신고 제외 대상이며 부가가치세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신고나 수기 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원천세 신고입니다. 원천세는 법인을 운영하시면서 원천세 징수 대상 항목에 대한 소득이나 대금을 지급하셨을 때 발생하며 그게 대만 국내에서 지급하시던 외국으로 지급하시던지 상관없이 소득 수령인이 아닌 소득 지급자, 즉 회사가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소득 원천 징수세입니다. 흔히 아시는 급여소득이나 서비스소득 같은 금액을 지급하시기 전에 세율에 따라서 미리 원천세를 공제해서 납부하시고 원천세를 제외한 넷 금액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대만 거주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현지인에게 급여를 지급하시게 되면 지급을 하시는 해당 월의 2월 10일까지 공제한 원천세를 국세국에 납부하시고 1년간 지급한 내역을 연간 신고를 통해서 다음해 1월 1일부터 31일까지 원천세 종합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8월 20일에 직원에게 급여를 송금하셨다면 그에 대한 원천세를 9월 10일까지 납부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1월 1일에서 31일 사이에 종합원천세 종합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는 신고뿐만 아니라 원천징수 영수증을 소득수령자에게 다음해 2월 10일까지 전달하셔야 하는 점 참조 부탁드립니다. 이번 정보 보고는 대만에 있는 조금 특수한 제도입니다. 대만에서 자금 세탁 방지와 최종 수익자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해서 투명한 경영 관리를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대만 회사법에 따라 회사는 매년 자본의 10% 이상을 소유한 주주나 이사, 감사, 관리자 등의 이름, 국적, 생년월일, 신분증 번호 등을 1년에 한 번 매년 3월 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경제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고 연례 보고와 별도로 대만 법인의 등기부 등본상에 기재된 주주나 이사 등의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별도로 한 달 내에 등기 변경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경영관리 보고는 대만 내 법인 형태인 유한회사나 유한주식회사만 해당되며 비법인 형태인 지점이나 연락사무소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각종 세무 보고사항들을 포함해 대만의 조세제도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만의 조세 원칙은 국내 원천소득과 해외소득을 합산한 전 세계로부터 얻은 소득을 법인세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대만 국내로부터 얻은 원천소득만 적용하고 국외 원천소득은 최저한세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만도 다자간 금융정보교환 제도를 통해 일본, 호주, 미국 등과 개인 및 법인의 각종 금융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국보다 비교적 낮은 20%의 최대 법인세율과 5%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대만에서 회사를 운영하시는 데에 장점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아직 타 국가 간에 한정된 금융정보 교환을 하기 때문에 글로벌 자산 관리 측면에서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중과세 방지 협약은 약 30여 개국과 협약이 되어 있고 한국과는 2021년 11월을 기준으로 이중과세 방지 협약이 이루어졌으며 2024년 1월 발효되어 현재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만 조세제도 중 법인세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만에 법인이 있으시고 대만 법인의 자회사나 지점이 타 국가에 있으시면 전 세계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타 국가에서 소득 분배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한 내역이 있으면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통해서 대만 법인은 기납부세액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세율은 과세소득 20만 대만 달러를 초과한 경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국내외 원천소득의 20%를 적용합니다. 전년도에 결산하시고 이익이 발생하셔서 남은 잉여금을 분배하실 수 있습니다. 혹 이익
이익잉여금이 주주에게 미분배되는 경우 미분배한 사내유보금에 대해 최초 1회 안에 추가 5%의 유보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년도 미분배 이익잉여금은 당해년도 법인세 신고 시 포함해서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대만 국내 회사로부터 대만 법인이 받는 배당금 소득세는 없습니다. 다만 해외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20%의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대만 법인이 해외 모기업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21%의 원천세가 발생합니다. 법인세 신고에 대해 보시면 일반적인 회계연도 마감인 12월 31일까지 연도 마감하시고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 연합 신고는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년도 법인세 납부세액의 50%를 중간 연합세액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2월 결손금이 발생하시는 경우 10년 동안 2월 공제 가능하시지만 별도로 법인세 신고 전 회계법인의 세무감사를 진행하셔야 결손금 2월이 가능한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감사는 보시는 바와 같이 금융기관이나 대만 상장사, 면세업을 운영하시는 기업 중 매출이 5천만 대만 달러를 넘거나 일반 기업이 매출이 1억 대만 달러를 초과하시는 경우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시는 회사는 세무검사를 법적으로 실시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입니다. 앞서 매 홀수월 1일부터 15일까지 직전 2개월에 대한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에 대한 신고 및 부가가치세 납부 진행하셔야 하는 점 안내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9월의 경우 9월 15일까지 대만 내에서 재화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은 7월, 8월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까지 완료하셔야 합니다. 해당 기간 매출 및 매입이 없는 기업의 경우에도 필수적으로 신고 이행하셔야 하는 점 참조 부탁드립니다. 대만 부가가치세는 유럽의 제도와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세율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 기업의 기본 세율은 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만 회사에서 수출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을 받으실 수 있으며 보시는 것처럼 특수업종이나 소규모 영세업 등의 업종에 따라 0.1%에서 25%까지 다양한 세율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제 사업을 시작하셔서 매출이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회사의 세무등기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만에서 사업을 초기에 진행하시게 되면 처음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실 때 한국과 달리 종이로 된 원본 서류들이 많고 중국어로 된 양식이 많기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만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모든 매출, 매입세액의 신고를 위해서 증빙서류에 사본과 원본을 증빙으로 해서 상세히 작성되어야 합니다. 기업의 텍스 아이디, 즉 통일번호가 기입된 통일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출해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통일영수증은 대만의 세금 계산서입니다. 하지만 모든 통일영수증에 기업의 통일번호가 있다고 해서 신고가 되는 것은 아니고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기업의 운영을 위한 목적에 부합하는 매입세액으로 인정 가능한 통일영수증만 포함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출세액이나 매입세액이 기록된 통일영수증으로 신고를 하되 매출세액은 반드시 당기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하시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후 수정 신고는 가능하지만 늦은 신고로 인해 페널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출과 다르게 매입세액 내역 같은 경우에는 10년간 2월 신고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통일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수출입이나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재화나 서비스 매출은 수출입 통관서류나 계약서 등으로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통일영수증은 대만 기업의 통일번호, 텍스 아이디를 넣어 발급하는
한국의 세금 계산서와 같은 개념입니다. 대만의 통일영수증의 종류는 보시는 표와 같이 전자 발급과 종이 발급으로 나눠집니다. 대만은 한국과 같이 홈택스에서 자유롭게 전자 통일영수증을 발급하는 시스템은 아니기 때문에 전자 통일영수증을 발급하시려면 별도로 신청하여 국세국에서 허가를 받고 제3자 시스템을 통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통상 온라인 상거래나 B2C 거래가 많으신 기업, 오프라인 매장 운영 시에 이러한 제3자 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 통일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종이 통일영수증은 월 단위 결제나 B2B 거래 위주이시면 별도의 허가 없이 매 2개월마다 국세국에서 고유 번호가 기재된 통일영수증 책자를 구매해서 매출처, 품목명, 금액 등을 수기로 기입해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매 2개월마다 통일영수증과 대표자 인감을 날이나 신청서를 지참해 은행 등 지정 구매처에 방문해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국 담당자에 따라 신규 법인의 경우 매출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종이 통일영수증 구매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매출 계약서 등을 제출해 소명해 구매가 가능한 경우도 있는 점 참조 부탁드립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PDF 파일이나 QR코드 방식으로 발급된 부분이 전자통일영수증이며 오른쪽 하단이 종이통일영수증으로 수기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수기 발급한 지류통일영수증은 매출 매입에 대한 원본과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셔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원천세입니다. 원천세는 임금이나 서비스 비용, 대금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상대방인 원천징수 납세 의무자에게 원천징수를 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세율은 지급을 받는 쪽이 대만 거주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부분 많이 발생하시는 급여 지급이 발생하실 때 2025년도 기준으로 88,500 대만 달러를 초과하는 급여를 지급하시면 소득세 개념으로 급여의 5%를 원천 징수하게 됩니다. 세법상 대만 비거주자에게 지급을 하시는 경우에 예를 들면 대만에 있는 기업이 한국에 있는 회사에게 마케팅 서비스를 의뢰해서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 서비스에 대한 비거주자 원천세율은 20%이기 때문에 지급하시는 서비스 비용에서 20%를 공제하고 지급하셔야 하고 지급일로부터 10일 내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다시 거주자에 대한 원천세의 납부를 안내드리자면 원천세는 원천세를 공제한 금액을 거주자에게 지급하고 원천세는 매월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연간 원천세 신고는 1년에 한 번 매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고 1년간 회사나 개인이나 거주자에게 지급한 소득 내역과 납부한 원천세 내역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회사는 2월 10일까지 소득 수령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전달하셔야 합니다. 원천세에 대한 소득 유형에 따른 대만 원천세율을 보시면 기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급여나 임대료를 지급하실 때입니다. 임대료는 임대인이 기업이면 통일영수증을 발행해서 지급을 하시면 되지만 임대인이 개인일 경우에는 2만 대만 달러 이상의 임대료를 지급하시게 되면 10%의 원천세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앞에서 말씀드린 국내외 기업에게 지급하는 각종 서비스 비용이나 노무 비용, 이자, 로열티, 변호사나 회계사 수임료, 상품, 경품, 연금 지급 등에 대해 다양한 원천세율이 적용됩니다. 대만 국내 개인이나 국내외 기업에게 소득을 지급하실 때는 거주자인지 또는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반드시 상이한 원천세율을 따라 적용 원천세를 공제하셔야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인 경우에는 대만 내 1년간 거주 기간이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거주자로 구분이 되며 183일 미만 거주한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구분을 합니다. 기업에서 외국인을 채용하시면 급여 금액 기준표에 따라 원천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서 5%,
6% 또는 18%의 급여를 원천세 공제하고 지급하시고 공제한 원천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마케팅 같은 사업 형태를 많이 운영하시면서 대만 국내외 인플루언서에게 보수를 지급하거나 외국 기업에게 마케팅이나 영상 제작 등의 서비스 비용을 지급하는 사례가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소득을 지급하실 때 원천세를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제2세대 건강보험료입니다. 제2세대 건강보험료율은 2.12%로 원천세와 마찬가지로 소득 지급자가 소득 수령자를 대신해 원천 징수 후 소득 지급일에 2월 말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제2세대 건강보험료는 대만 노령 인구의 증가와 부양 비용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2013년에 신설한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 제도입니다. 제2세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케이스로는 크게 첫 번째,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액이 보험 랭크 총합을 초과한 경우. 두 번째, 인플루언서 등에게 급여 지급 시 급여액이 27,470 이상인 경우. 세 번째, 집행 업무 소득 지급할 때 급여액이 2만 이상인 경우. 네 번째, 임차료 지급 시 임차료 금액이 2만 이상인 경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세대 건강보험료는 지급일에 2월 말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15일간의 지급 유예 기간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8월 10일에 인플루언서에게 급여를 지급하며 제2세대 건강보험료를 공제한 경우 원래 납부기한은 9월 30일이지만 15일의 유예 기간으로 10월 15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연간 납부하신 2세대 건강보험료는 종합 원천세 신고와 마찬가지로 다음해 1월 31일까지 연간 2세대 건강보험료 금액에 대한 명세서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대만 조세제도 개인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소득세는 대만 내 거주기간에 따라서 개인소득세율이 결정됩니다. 대만 체류일이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개인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으나 대만 내 거주증 소지 여부나 신분에 관계없이 1년 내 90일 이상 체류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대만 국내 소득과 국외 원천 소득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90일에서 182일까지 거주자는 소득 유형에 따라 18%에서 21%의 세율로 적용되며 183일 이상 거주자는 대만 내국인과 동일하게 과세소득 금액에 따라서 5%에서 40%의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와 같이 비거주자가 대만 내에서 소득을 얻게 되면 통상 개인소득세 신고는 없이 소득은 수령할 때 18%의 원천 징수를 하고 그 외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소득세 신고는 해당 연도의 소득을 다음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사이에 신고하며 이 기간 전에 출국 예정이면 출국 일주일 전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납부액이 있다면 이 기간에 납부까지 완료하셔야 합니다. 국외 원천 소득은 비거주자의 경우 비과세에 해당하고 거주자의 외국 원천 소득은 최저한세를 적용해서 20%를 적용합니다. 흔히 대만에 있는 외국인 프리랜서 인력을 구하시거나 직원을 채용하실 때 해당 인력이 올해 대만에 입국한 지가 얼마 되었는지를 확인하시거나 거주증이라고 하는 대만 외국인 등록증을 통해서 거주자인지 또는 비거주자인지 확인을 하시고 신분에 따라서 소득세를 공제하시면 됩니다. 오늘 준비한 대만 법인 운영 웨비나는 여기까지고요. 사전에 문의 남겨주신 분들이 계셔서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면서 오늘 웨비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휴업기간 중 세무신고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휴업을 신청한 대만 법인의 경우 휴업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신고가 면제되지만 법인세 및 임원 정보 보고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지점의 경우 임원 정보 보고 이행 의무가 없기 때문에 법인세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휴업 신청 시 휴업 시작 전까지의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셔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법인세 손실금 2월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대만은 한국과는 다르게 법인세 신고 시
손실금액이 자동으로 이월되는 구조는 아니며 손실금 이월을 위해 회계사에 세무감사를 진행하신 뒤 법인세 신고 시 회계사의 서명이 포함된 세무감사 리포트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추후 손실금을 이월하시어 사용하시는 연도에는 회계사의 세무감사를 추가로 진행하셔야 하는 점 참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만 투자진출 가이드 법인 운영 웨비나 진행드렸습니다. 오늘 웨비나 통해 유익한 정보 얻어 가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레미아 TNC 대만 사무실 강영준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